중간고사 성적이 좀 실망스럽긴 해요. 좀 어려웠나요? 예, 하여튼 뭐 좀 그 시험 성적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분발을 좀 하시고요. 숙제하고 기말고사를 좀 잘 보시면 뭐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예, 그러면 예, 괜찮습니다. 예. 저기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죠. 그, 그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쪽 우리가 타이머까지 그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리고 원래 이쪽 7, 8 그쪽을 할 차례인데 요거는 건너뛰고 오늘 인터럽트부터 할게요. 이건 조금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 올라왔었어요? 강의 영상이? 타이머? 그래요? 타이머가 안 올라왔었나? 좀 볼게요. 제가 바로바로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나요? 이거, 이거죠. 타이머를 그때 안 올렸나 보네요. 예, 바로 올려드려야죠. 제가 깜빡했나 보네요, 그때. 있겠죠, 아마? 이게 언제야? 4월 25일이 맞나요? 4월 25일, 5월 2일 날 시험 봤죠. 4월 25일. 이거를, 이상하다. 렉처 2. 예, 예, 이상하다. 딴 데 올렸나, 그럼? 올린 것 같은데? 여기다 올렸나? 했는데. 음? 여기다 올린 것 같네. 여기다가요. 렉처 2. 예, 예. 그거는 제가 픽스를 할게요. 제가 헷갈리네. 요거 같은데 아닌가? 1시간 12분? 예, 예, 올릴게요, 제가. 예. 강의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같은데, 몇 공학. 이거 맞죠? 4월 25일. 안 돼, 올랐나 보네. 예,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인터럽트에 대한 내용부터 좀 할게요. 이제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또 새로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인터럽트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아시면, 그리고 이게 예, 하여튼 진행을 해보죠. 요게 이제 우리 컴퓨터 시스템의 블락 다이어그램을 간략하게 표현한 그림인데, CPU와 이제 메모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메모리에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고, 그렇죠? 우리의 프로그램. 근데 우리의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코드와 데이터. 그렇죠? 이거는 지금 코드만 보여주는데, 코드 외에도 이제 데이터가 있어갖고, 이 코드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코드겠죠. 결국은 우리 뭐 코드가 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와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고, 어떤 랭귀지를 사용하던. CPU에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게 있어갖고, 이제 컴퓨터를 키면 여기 애니메이션을 보내드리면 0번지가 나가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스트럭션이 들어와서 실행이 되고, 그렇죠? 이제 실행이 끝나면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하드웨어가 자동적으로 사를 증가시키고,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ARM 인스트럭션 각각이 4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라는 게 어드레스 버스로 나가고 거기에 위치해 있는 인스트럭션이 들어와서 이제 실행이 되고 프로그램 카운터는 자동적으로 4 플러스 4가 되고 그게 다시 어드레스 버스로 가고 예. 이렇게 그 과정을 계속 그냥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브랜치가 없다면 뭐 연속적인 위치해 있는 명령어들을 계속 읽으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두 개만으로를 갖고는 컴퓨터는 우리한테 유용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휴먼 인터페이스가 없잖아요. 외부 세계와 인터페이스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IO 장치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가 뭐 키보드에다가 키보드를 치거나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뭘 하면 컴퓨터가 CPU가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에 어떤 버튼을 눌렀다는 거를 혹은 마우스를 움직였다는 거를 제가 지금 스포트라이트 이거 사고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뭔가 디스플레이 되잖아요. 내가 눌렀다는 거를 CPU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걸. CPU는 지금 바쁘잖아요. 여기 메모리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계속 읽어서 실행하는 중인데 바쁜데 이렇게 어떻게 아냐는 거지. IO 장치에서 어떤 이벤트가 나왔다는 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면 interrupt라는 그 인터페이스를 갖고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CPU는 최소한 하나의 하나의 물리적인 그 입력이 있어요. 최소한 하나 이상.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전선이에요. 아주 미세한 전선이 있어갖고 IO 장치 모든 IO 장치는 인터럽트라는 걸 발생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여기 인터럽트 인풋, CPU의 인터럽트 인풋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알 길이 없죠. 뭐 어떤 매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키보드 아웃풋, 마우스 아웃풋, 요 네트워크 카드 아웃풋, 그래픽 카드 아웃풋, 그 아웃풋이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키보드 딱 버튼을 누르면 키보드를 누르면 그 키보드 인터럽트 라인이 쫙 올라가고 그렇죠? 0에서 1로 이렇게 쫙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그 CPU의 여기 인풋 INTR 요 인풋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연결을 통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인터럽트라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터럽트를 사용 안 하고 폴링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IO 프로그래밍을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타이머 같은 경우에 그 시간을 이제 재기 위해서 시간이 카운트다운이 끝났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 상태 레지스터 그래서 그걸 읽어갖고 카운트다운이 끝났구나라는 거를 계속 CPU가 체크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폴링이라고 했었죠. 폴링. 근데 폴링이라는 방식은 뭐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CPU가 뭐 할 일 없어요. 뭐 계속 IO 장치만 체크하고 있게. 그렇죠? 별로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 방식이 주로가 아니라 뭐 거의 뭐 99.9%다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러면 이거를 장경현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Interrupt is on asynchronous signal from hardware indicating 소리가 좀 이상하네요. 네. 다른 분이 끊겨 자꾸. 이재승 선생님 해줄 수 있나요? 네. 네. Interrupt is an asynchronous signal from hardware indicating the need for attention or asynchronous event in software, indicating the need for a change in execution. Hardware interrupt cause the processor to save its execution state via a
context switch and begin execution of an interrupt handler. Software interrupt is usually implemented as an instruction in the instruction set, which cause a context switch to an interrupt handler similar to a hardware interrupt. Interrupt is a commonly used technique in computer system for communication between CPU and 뭐라고 했죠? peripheral device. peripheral device. Operating system extensively use interrupt for task scheduling. 예,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I/O 장치를 그 한국 사람들은 페리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페리. 페리에서 뭐 그렇게 페리페럴. 풀네임은 이제 페리페럴. 우리말로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뭐 I/O 장치를 그 페리페럴이 그거잖아요. 페리페럴 하면은 주변. 그렇죠? CPU와 메모리 이거는 그냥 거의 뭐 센터. 뭐 그 센터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I/O 장치는 우리 필요에 따라서 이 주변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CPU와 메모리 그 주변 이렇게 퍼리퍼리 하면 주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O 장치 혹은 퍼리퍼럴이라고 하면 그 우리말로 그냥 페리라고 하면 I/O 장치. 그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인터럽트라는 것도 배우는데 또 하나 배우는 게 뭐냐면 exception이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인터럽트와 exception. 두 가지는 인터럽트와 exception은 이 컴퓨터 시스템이 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그 이벤트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이벤트들 주로 이제 I/O 장치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인터럽트라고 얘기 많이 하고 exception은 말 그대로 이제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죠. 예외적인. 뭐 가장 알기 쉬운 예는 뭐냐면 예를 하나 들면 undefined instruction 그런 게 가장 그 직관적인 예가 될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CPU가 좀 전에 슬라이드에 여기서 이제 인스트럭션을 읽어갖고 그렇죠? 읽어와서 실행을 하는데 인스트럭션을 읽어왔는데 CPU가 모르는 인스트럭션이에요. CPU가 실행을 하려면 디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디코딩이라는 거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오퍼레이션 코드를 보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CPU 아키텍트가 정하지 않은 x86 인텔이나 ARM이나 뭐 RISC-V나 그 CPU가 정해놓지 않은 명령어가 들어온 경우를 이제 undefined instruction이라고 얘기하죠. 난 모르는 인스트럭션이야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걸 우리가 exception이 발생했다고 하고 그럴 때 처리되는 방식은 인터럽트와 거의 대동소이해요. 인터럽트가 처리되는 방식과 exception이 처리되는 방식이.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용어를 좀 정리를 하면 그 사람들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인터럽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합쳐서 exception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I/O 장치에서 발생하는 게 주로 인터럽트고 이제 이런 예외적인 상황 그런 게 이제 exception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암에서는 어떨 때는 좀 분리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리하지 않고 그냥 뭐 exception이라고도 얘기하고 좀 굉장히 혼란스럽게 좀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근데 우리는 좀 구별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죠. 인터럽트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저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그 하드웨어 인터럽트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터럽트. 그러니까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주로 I/O 장치에서 페리페럴에서 장치에서 발생되는 이벤트가 이제 하드웨어 인터럽트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하면 명령어로 제공이 돼요. 암에서는 어떤 명령어냐면 이제 SVC, 슈퍼바이저 콜이라는 명령어예요. 암에서는. 근데 이런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분류를 해놨는데, 그럼 암에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CPU에 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위한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인텔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 INT라는 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리스크5, 요즘에 뜨고 있는 리스크5에서는 environment call, 이 콜이라는 인스트럭션이 있고, 지금 암에서는 SVC. 자기 그 CPU마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 사용되냐면 그 우리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데, 파일 오픈, 파일 클로즈, C 언어의 같은 걸 보면 파일 오픈, 클로즈, 엑싯 뭐 그런 그 함수들, 우리가 정의하지 않은 함수들이 있는데, 그거의 소스 코드를 쭉 따라가다 보면 리눅스 같은 경우에 요 인스트럭션을 만나게 돼요. 결국은 SVC라는 명령어. 그러니까 파일 오픈, 클로즈 뭐 이런 것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거. 그 암에서는 슈퍼바이저 콜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파일 오픈, 클로즈, 리드, 라이트, 엑시 뭐 이런 시스템 콜들, 리눅스가 정해놓은 그런 시스템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 파일을 오픈하고 클로즈하고 리드, 라이트 하는 것들이 전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코드에서, 내가 만든 코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런 API, 이런 함수들을 이제 우리가 콜을 해서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시스템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 콜을 할 때 이거가 어떻게 구현됐을까? 파일 오픈, 파일 클로즈 따라가 보면 그 SVC라는 명령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암에서. 오늘 이제 요거에 대한 데모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 대한 얘기만 할 거고, 주로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요 undefined instruction에 대한 exception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하드웨어 인터럽트 각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 먼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오늘, 그다음에 undefined instruction,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인터럽트에 대한 얘기. 아마 3주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3주. 요 인터럽트에 대한 얘기로만.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OS도 이제 인터럽트, 그 타이머 인터럽트를 항상 사용하고 있죠. 항상. 그렇죠? 왜냐하면 태스크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데, 태스크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컴퓨터에서 CPU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어떤 순간에는 하나의 태스크만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타임 멀티플렉스드 스케줄링, 그런 말을 그때 우리 했었죠. 우리 타이머 얘기할 때 시간이 이렇게 돼 있고, 뭐 요 타임 슬롯마다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돌린다고 하면 헬로 월드, 다음 슬롯에서는 뭐 구글 크롬, 그 다음 타임 슬롯에서는 mp3 플레이어, 그 다음 타임 슬롯에서는 다시 헬로 월드, 그 다음엔 크롬, 다시 크롬, 그다음 계속 이제 mp3,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런 타임 슬롯, 그렇죠? 이 타임 슬롯이 이제 다 시간이 됐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CPU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타이머가 인터럽트를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우리 타임 슬롯을 1ms 초라고 하면, 요때 지금 이제 CPU한테 알려주는 거죠.
CPU한테 타이머가 요 인풋을 통해서 인터럽트. 지금이 이제 스케줄링, 태스크 스케줄링에서 얘를 실행할 시간이야. 요때 또 피리아딕하게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요 1ms 또 경과하면 이제 지금 또 태스크 스케줄링을 할 시간이야. 요때 이렇게. 그렇죠? 그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타이머 인터럽트가 항상 사용이 되죠. 항상. 그렇죠? 예,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 2주 후에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쯤에 할 거예요. 암의 경우는 지금 인터럽트를 받기 위한 요게 이제 암 삼성에서 만든 좀 오래된 암 CPU인데 프로세서인데 인터럽트를 받기 위한 두 개의 인풋이 있어요. 암에서는 IRQ 노멀 인터럽트와 FIQ는 패스트 인터럽트라고 하는 건데 인터럽트가 발생하거나 익셉션이 발생하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 돌리고 있다. 헬로 월드 같은 유저 모드에서 보통 유저 모드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암에서 유저 모드가 뭔지는 기억이 나시죠? 여기 보면 여기 암에서 동작 모드가 9개가 있는데 유저 모드, 시스템 모드, 하이퍼바이저, 슈퍼바이저 이렇게 IRQ, FIQ까지 9개가 있는데 우리 유저 애플리케이션은 유저 모드에서 돌리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쭉 실행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여기 발생해. 내가 키보드를 눌렀어요. 그럼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일은 뭐냐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ISR 이런 프로그램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얘를 실행하고 그렇죠? 얘를 실행하고 다시 여기 인터럽트 된 프로그램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점프하고 이제 끝나면 ISR 우리 인터럽트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을 끝나면 다시 복귀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메인을 이제 요 유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죠. 이게 이제 큰 그림이에요. 어떤 CPU가 됐건 인텔이 됐건 리스크5가 됐건 뭐가 됐건 인터럽트 처리는 이거예요. 그렇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현재 프로그램을 멈추고 그리고 ISR을 실행한 다음에 그렇죠? 요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ISR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된 프로그램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데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프로세서마다 암이면 암, 인텔이면 인텔, 리스크5면 리스크5 CPU마다 여기서 이렇게 ISR을 실행할 때까지 여기 실행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실행하는지 그게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CPU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공부해야 해요. 그거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ISR을 실행을 하게 되는지 이 과정. 그리고 어떻게 복귀하는지 요거를 공부하는 게 아주 주된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해요. 인터럽트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인터럽트 혹시 뭐 프로그램 해보셨거나 하면 뭐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 어떤 테이블이 있어요. 이 테이블을 참조해서 뭔가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IVT 벡터 테이블,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 익셉션 벡터 테이블 어떤 이름이 됐건 CPU마다 이제 이런 테이블의 형태, 포맷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CPU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포맷이 어떤지를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테이블에 뭐가 들어가는지 여기 안에 속 안에 그런 거를 CPU마다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뭐 크게 봤을 때는 다 거의 이 일을 하려는 거예요, 결국. ISR을 실행하고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게 이제 큰 그림이고, 그 디테일한 스텝은 CPU마다 다르다. 근데 또 공통적으로 이런 테이블이라는 게 있다.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 우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뭐 애플리케이션은 유저 모드에서 돌아간다고 했는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주로가 아니라 항상 프리빌리지 모드에서 돌아가요. 특권. 그렇죠? 이거 유저는 뭐 유저고, 프리빌리지 모드라는 거는 루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리눅스로 따지면 루트, 시스템 어드민, 권한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죠. 이렇게 루트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프로 코드.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권한이 있다는 거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컴퓨터 안에 있는 어떤 레지스터건 내가 다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루트인데 뭐, 내가 시스템 어드민인데 뭐. 하지만 유저 모드에 있으면 어떤 거는 건드릴 수 있고 어떤 거는 건드릴 수 없어요.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프린터가 있는데 프린터를 접근하는 코드, 프린터한테 그 접근하는 코드를 아무나 유저 아무나 그래 너 맘대로 그냥 짜서 프린터 접근해라고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죠. 뭐 코드를 잘못 짜거나 하면 뭐 프린터 뭔가 꼬이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유저한테 뭐 짜게 하지는 않죠. 그렇죠? 시스템이 제공을 하고 프린터를 접근하는 코드, 드라이버는 시스템이 제공을 하고 유저들은 그거를 그냥 사용할 뿐이지. 요 코드를 콜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코드, 프린터를 액세스하는 코드는 루트 권한에서 돌아가고, 그죠? 우리 유저 애플리케이션은 뭐 유저 모드,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유저 모드에서 돌아가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두 개의 인풋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노멀 인터럽트,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는 패스트 인터럽트. 이름만 봐서도 패스트라고 하니까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패스트 인터럽트라고 하니까 뭔가 빠르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면 IRQ, FIQ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CPU, ARM CPU에 이렇게 IRQ, FIQ가 있는데 IRQ에는 그냥 UART가 연결돼 있다고 보고 FIQ에는 타이머가 연결돼 있다고 보죠. 그럼 만약에 두 개 인터럽트가 동시에 발생하면 어떻게 돼? 동시에 이렇게 딱 뜨면 이렇게 0에서 1로, 0에서 1로. 동시에 하면 FIQ 먼저 처리를 해요. CPU가. fast. 이게 좀 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리고 IRQ가 발생하면 이제 이게 프로토콜이에요. 제가 여기 이 디테일드 스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스텝들. 어떤 과정을 거쳐서 ISR을 실행하는지. 요 디테일드 스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18번지로 바뀌어요. 메모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0번지, 4번지, 8, C, 그죠? 4씩 증가하니까 10, 14, 18, 1C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18번지로 바뀌어요. 그 말은 여기 요 PC니까 프로그램 카운터가 요 18번지로 바뀌니까 여기에 있는 명령어를 읽어서 실행을 하겠죠. CPU가. 18번지. 여기. 18번지 요거.
여기 있는 인스트럭션을 읽어서 실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로 집어넣냐면 브랜치, 뭐 IRQ, 핸들러, ISR 이런 명령어들을 주로 집어넣고 브랜치라는 명령어를 집어넣고 메모리 어딘가에 요 IRQ, ISR 여기 IRQ, ISR 여기에 진짜 요 실행 요 코드 ISR 요 코드를 여기다 이제 붙여. 그러니까 브랜치니까 여기로 이렇게 브랜치를 하겠죠. 이 코드 그렇죠, ISR 그리고 암은 이제 IRQ 모드로 바뀌어요. 저기 테이블을 보여드리면 여기 유저 모드에 있다가 여기 IRQ 모드 동작 모드가 바뀌어요. 또 기억을 좀 리프레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CPSR 레지스터에 보면 이 M비트가 있잖아요. M비트를 읽으면 우리가 이 암이 어떤 동작 모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M비트, 그 인코딩을 잠깐 보면 1, 0, 4개면 유저 모드 100, 10이면 IRQ 모드 여기 1, 0, 3개 1이면 FIQ 모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IRQ 모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터럽트가 걸리면 PC는 요 과정에서 PC는 프로그램 카운트는 18번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CPSR의 모드 비트가 IRQ 모드로 바뀌어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여기를 좀 보시면 요 테이블을 보시면 유저 모드는 요 프리빌리지 레벨 0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PL1이라고 돼 있어요. 요 하이퍼바이저만 빼고 PL1 PL0가 프라이어리티가 프리빌리지 레벨이에요. PL은 프리빌리지 레벨 우선순위 그 레벨 PL0는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PL1은 그보다 높은 순위 PL2가 제일 높은 순위 그래서 PL1에서는 우리가 뭐 뭐든지 다 건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특권 계층이기 때문에 IRQ 모드, FIQ 모드로 들어가면 우리가 시스템에 있는 모든 레지스터들을 다 건드릴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IRQ 모드로 가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백그라운드 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CPSR에 Ibit과 Fbit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Ibit을 1로 세팅하면 인터럽트가 들어와도 CPU로 인터럽트가 들어와도 CPU가 그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스킹 한다는 거죠. 매스킹. 인터럽트가 다시 들어와도 그걸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Ibit을 1로 세팅하면. Fbit을 1로 세팅하면 disable IRQ interrupt when set. Fbit을 1로 세팅하면 FIQ로 인터럽트가 들어와도 CPU는 그걸 무시해버리겠다. 나 안 받을래, 나 바빠 그런 거죠. 바빠 지금, 비지. 그러니까 인터럽트 관련 이제 비트. 이렇게 I와 F, 인터럽트 관련 비트. 네, 그 정도면 좀 백그라운드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렇죠? IRQ면 그렇게 되고 만약에 FIQ가 들어오면 FIQ로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1C로 바뀌고 1C 요걸 바뀌네요. 1C.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보통 브랜치 뭐 FIQ ISR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이런 뭐 코드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레이블 요 FIQ ISR 실제 코드 서비스 루틴은 이제 여기다 메모리 이쪽에다 집어넣으면 브랜치니까 이렇게 브랜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IRQ의 경우는 여기로 바뀌고 PC가 FIQ의 경우는 일시로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브랜치라는 인스트럭션을 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ARM은 FIQ 모드로 바뀌고. 예. 그다음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면 FIQ 먼저 처리한다. 프라이어리티가 높다. 하이어 프라이어리티. 네. 슈퍼바이저 콜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근데 SVC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얘기했었죠. 명령어로 제공되는 인터럽트고, SVC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CPU가 명령어니까 우리 코드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따가 보여줄 데모 코드인데 이게 데모 코드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여기 보면 이제 SVC라는 명령어를 집어넣었죠. 그냥. 그러니까 CPU가 요거를 읽어갖고 실행을 하면 그러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그럼 SVC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 프로그램 카운터가 08번지로 바뀌어요. 여기 08. 그러니까 보통 여기다가 똑같아요. 여기 브랜치 SVC 핸들러 ISR 보통 브랜치라는 명령어를 집어넣죠. 여기다가. 그리고 실제 코드는 SVC ISR은 어딘가 있어요. 그렇죠? 메모리 어딘가 여기 SVC ISR. 그래서 여기서 일로 브랜치하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예를 좀 보면 지금 0번지부터 지금 여기 8개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5, 6, 7, 8개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뭐 같냐면 마치 벡터 같지 않아요? 벡터? 이쪽으로 가고 벡터 이쪽 벡터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브랜치 명령어가 8개가 쪼로로 있어갖고 여기로 가고 절로 가고 절로 가고 벡터 같잖아요. 그래서 걔를 그냥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얘가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 혹은 exception 벡터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얘를. 나머지 저기 채우지 않은 슬롯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여기 있어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exception 벡터라고 돼 있죠. 암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된 것만 지금은 좀 보시고 secure. 그 non secure는 그 뭐 우리가 트러스트 존 얘기할 때 secure 월드 뭐 노멀 월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나중에 이제 트러스트 존을 얘기할 때 그거가 나올 텐데 지금은 뭐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보세요. 우리 제드보드를 키면 디폴트 상태 처음 시작할 때는 시큐어 모드예요. 시큐어. 그래서 시큐어 모드에서 모든 걸 다 셋업하고 이제 논 시큐어 모드로 이제 갈 수 있고 그런 건데 하여튼 지금은 시큐어 모드고 이게 벡터. 지금 말씀드린 IRQ 18 이렇게 돼 있죠. IRQ 18 IRQ 발생하면 18번지에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18로 바뀐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PC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주로 집어넣고 FIQ 발생하면 PC가 일시로 바뀌니까 일시 여기다가도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집어넣고 슈퍼바이저 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SVC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면 08번지로 바뀌니까 여기 08번지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집어넣고 나머지 건 어떤가요? 리셋이 걸리면 컴퓨터를 키면 제드보드를 처음으로 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0 리셋이잖아요. 리셋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브랜치 이게 이제 암이 처음 실행하는 코드예요. 읽어갖고 리셋 리셋 핸들러 이름이 뭐가 됐건 이런 코드를 집어넣고 리셋 핸들러는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부팅할 때 요 핸들러를 실행하면 뭐 스택 포인터도 셋업하고 시스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뭔가 이제 OS한테 이렇게 건네주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undefined instruction 요거 CPU가 모르는 인스트럭션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interrupt가 아니라 exception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요거 4번지로 바뀌어요. PC가. 여기다가도 뭐 브랜치, 뭐 undefined ISR 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8개의 벡터가 있어요. 여기 8개의 여기 8개의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보통 집어넣어 놓고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 암이 정의한 요 프로토콜에 따라서 8개의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들어가 있어요. 0번지부터 10번지까지. 걔를 우리가 interrupt 벡터 테이블 혹은 exception 벡터 테이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우리가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암이 정해놨으니까 이렇게 암 만든 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동작 모드. 만약에 리셋이 걸렸다. 제드보드를 처음으로 켰다. 그러면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시작을 해요. 다시 뭐냐면 여기 다시 볼까요? 요거 9개의 동작 모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게 리셋이 걸리면 제드보드를 키면 스마트폰을 키면 32빗 스마트폰 그럼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시작을 해요. 슈퍼바이저 모드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뭐 undefined instruction을 만났다. CPU가 실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undefined 모드로 들어가요. 다시 볼까요 한번? 이게 undefined 모드가 있대요. undefined 모드. 그 다음에 다시 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SVC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면 슈퍼바이저 모드로 가고 아까 말했던 IRQ를 통해서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그러면 IRQ 모드로 들어가고 FIQ를 통해서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FIQ 모드로 들어가고 이런 거죠. 동작 모드.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김민수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강석환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예. VBAR Vector Base Address Register holds the exception base address for exceptions. 네. 예. 그 VBAR라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벡터 베이스 어드레스 레지스터.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시스템 레지스터 뭐 그런 식으로 불러요. 시스템 레지스터. 암에서 R0부터 R15까지는 우리가 제너럴 퍼포스 일반 목적으로 사용되는 레지스터잖아요. R0에서 R15까지. GP 제너럴 퍼포스 일반 목적으로 뭐 더하기 하고 빼기 하고 프로그램 실행하기 위해서 레지스터라고 부르고 뭐 나머지 V바 같은 V바 이런 레지스터는 우리가 뭐 시스템 레지스터 시스템을 뭐 세팅하거나 뭐 관장하거나 뭐 그럴 때 필요한 레지스터라는 거죠. V바는 뭐냐면 요 벡터 테이블의 시작 주소 지금은 0번지 이렇게 딱 그려놨는데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레지스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벡터 테이블을 만들고 형태는 이렇게 돼야 돼요. 연속적으로 8개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게 메모리에 어디 위치하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여기 꼭 0번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딴 데서 시작해도 되고 그렇죠? 어디든지 위치할 수 있고 그러면 V바 레지스터를 우리가 세팅하면 그렇게 해놓고 다른 데 위치해 놓고 얘를 세팅하면 시작으로 그러면 CPU가 아는 거지 이제 얘가 사용자가 우리 그 시스템 만든 사람이 벡터 테이블 이거를 사용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벡터 테이블의 시작 주소를 요 vbar 레지스터에 프로그램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좀 이런 시스템 레지스터를 세팅할 때는 이렇게 스페셜 요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야 돼요. mrc, mcr. 그리고 조금 우리가 배우지는 않은 건데 그냥 그 인스트럭션 두 번째 파워포인트죠. 그거 보시면 요거 두 번째 암 인스트럭션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좀 정리는 해놨거든요. 굳이 제가 설명은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뭐 이제 제가 굳이 설명을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MCR, 뭐 MRC 그런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근데 요 인스트럭션의 경우는 MRC, MCR의 경우는 그 굳이 요 인스트럭션에 요 다음 여기에 붙어 있는 오퍼랜드 그걸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매뉴얼에 있는 대로 그냥 사용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V 바 레지스터 제가 요거를 이 내용을 그 암 매뉴얼에서 카피를 해온 건데 제가 그거를 오픈해 볼게요. 그 MRC, MCR은 그 인스트럭션을 뭐 이해하는 게 가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C는 코 프로세서거든요. 코 프로세서. 그 시스템 레지스터들이 V바 같은 코 프로세서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건데, MRC는 코 프로세서 안에 있는 레지스터를 이 제너럴 퍼포스 R0부터 뭐 R10, 뭐 12까지 에다가 카피할 때, 갖고 올 때, 그 다음에 MCR은 반대. 그러니까 여기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V바에다가 업데이트 할 때, 그렇죠? 그때 사용하는 인스트럭션인데, 제가 V 바로 서치를 해볼게요. V바 말고 여기 있네요. V바. 여기 V바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이렇게 V바 레지스터에 대한 뭐 V바 레지스터의 형태는 이렇게 돼 있고 32빗, 그 중에 상위 27빗, 그렇죠? 5부터 31까지니까 5비트 제외하고 여기를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예요? 8개니까 48, 32 32바이트잖아요. 32바이트. 그렇죠? 그러니까 요 덩어리로 요 테이블은 항상 32바이트 바운더리에 위치해 있어야 돼. 메모리에. 온라인 데이터라는 말도 표현하고요. 저 형태를 보면 아래 5비트는 사용 안 하잖아요. 항상 0이어야 되거든요. 그것만 딱 봐도 대충 알 수가 있죠. 벡터 테이블은 메모리가 있고, 벡터 테이블은 시작할 수 있는 주소가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5니까 1 0 0 0 0에서 시작할 수 있어. 바이너리로 이진수로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다 0 앞에 여기 5개, 그렇죠? 5개가 0이잖아요. 저기 보면은 0부터 4까지. 그 다음에 또 캔디데이트는 뭐 1, 0, 다 0 이렇게. 어쨌든 여기가 다 0이어야 돼. 저기다. 여기가. 그 앞에는 상관없어. 어떤 수가 되고 앞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를 한번 써보면 우리가 헥스 넘버로 주소는 뭐 20, 요거는 20이 될 거고 헥스로 2잖아요. 2. 얘는 뭐 40이 될 거고 40. 요거 4. 100은 4니까. 그 다음에 또 11이면 그렇죠? 그러면은 60이 되겠고 또 뭐 이런 80 이런 위치에서 시작을 할 수 있어. 벡터 테이블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라인 된다는 말을 표현하죠. 32바이트 32바이트 얼라인 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32바이트 얼라인 된 32바이트. 왜냐면 이쪽이 다 0이니까. 사이드 스토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스템 레지스터를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V바를 액세스하려면 이렇게 써라 하는 거예요. 이거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 뭐지? P15? 0이 뭐지? 이게 뭐지? 그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해 못해요. 굳이 이해해봤자 뭐 필요도 없어. 요걸 그대로 카피해 놓고 여기다가만 R0, R1, R2 뭐 그런 걸로 우리가 원하는 레지스터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읽어오는 거야. V바를 요 레지스터로. 얘는 거꾸로 여기에 있는 값을 V바로 쓰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벡터 테이블의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세팅할 수 있다. 다시 요 예제 코드를 보면 제가 이걸 만들어 놨어요. 벡터 테이블, 제가 만든 벡터 테이블이에요. 나 이제부터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부 브랜치죠. 브랜치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그래서 8개의 벡터가 있고 나는 이제부터 얘를 사용할 거야. 벡터 테이블로. 그래서 이걸 썼죠. R0에다가 요 레이블, 요 심볼, 요거를 어사인. 그러니까 요 위치죠. 첫 번째 브랜치 명령어의 위치를 R0에 넣고 R0. 그러니까 이제 V 바 레지스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거야, 이게. 업데이트. 그러면 이제 CPU가 아는 거죠. 아, 이게 이제 CPU가 사용할 벡터 테이블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네, 됐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한 제가 지워버렸는데 어떤 유저 프로그램이 있고 그죠? 요게 ISR이에요. 요 ISR을 실행하고 이제 돌아와서 인터럽트 된 프로그램 그거를 끝까지 실행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요 1과정, 1이라고 표시한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어떤 스텝을 거쳐서 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처리하는지 어떤 스텝을 거쳐서 여기로 점프하는지 그게 이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이렇게 한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1.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터럽트 처리하는 코드 걔를 우리가 그 코딩을 하라고 하면 보통 엔지니어한테 보통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일반 우리가 뭐 애플리케이션 짜는 거하고 다르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짤 때는 모든 걸 다 우리가 컨트롤 하잖아요. 뭐 메인부터 시작해서 뭐 함수 콜하고 뭐 다 컨트롤 하잖아. 소프트웨어로. 전부 소프트웨어로. 그런데 인터럽트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터럽트 핸들링이 소프트웨어만으로 되면은 그나마 좀 접근이 쉽고 편하게 다 이해가 되고 짤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가 하는 일이 있어. 그걸 위해서. 그게 일이라고 표시한 게 하드웨어가 하는 일이에요. 요게.
근데 이거를 하드웨어가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로 하지 않으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아. 펑션에 문제가 생겨요. 기능. 펑션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건데 저거를 외우면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왜 저거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편하게 제대로 인터럽트 처리하는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저런 걸 해야 되는지. 일단 메인 우리 유저 코드가 있고 인터럽트가 들어와요. 인터럽트. 그리고 이 ISR을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실행해야 돼요. 왜냐면 요 키보드 인터럽트라고 하면 키보드 우리가 버튼 누른 거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우리가 A를 눌렀다 그러면 이게 아마 화면에다가 A라는 문자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뭐 그런 코드겠죠. 여기로 다시 이렇게 되는데,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딱 보면 함수 콜하고 비슷해요. 함수, 펑션 콜. 우리 메인 짜면 메인 안에서 뭐 어떤 f라는 함수 콜을 또 하고 막 하잖아요. 그 함수를 처리하고 돌아오는 거랑 거의 비슷해. 근데 이제 좀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인터럽트와 이제 그 함수 콜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는 유저 모드에서 돌아가고 얘는 뭐 프리빌리지 모드, 그러니까 IRQ,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뭐 IRQ 모드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동작 모드. 우리가 유저 프로그램은 그냥 유저 모드에서 돌아가잖아. 함수 콜을 하고 뭐라고 하면 다 유저 모드 돌아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뭔가를 얘가 처리해야 되니까 CPU가 ISR을 처리해야 되니까 요렇게 갈 때 지금 요 마지막 상태, 이 유저 프로그램의 마지막 상태, 스테이터스 상태를 저장하고 있어야 돼. 백업을 해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요 ISR에서 우리가 R0부터 뭐 R12까지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를 그냥 막 사용할 거예요. 업데이트를 할 거야. R0도 업데이트하고. 근데 얘도 뭐 R0부터 R12까지 전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오버라이트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를 보존을 시키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상태 그대로에서부터 쭉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저 인터럽트가 발생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 없이 그냥 메인 프로그램을 쭉 그냥 실행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그렇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를 저장을 해야 되고 돌아왔을 때는 그 상태에서부터 다시 리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이 상태. 그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저 1번으로 표시한 거예요. 저거 하나하나 따라가 보죠, 한번. 이 상태. 요거 첫 번째 할 거는 뭐냐면 CPSR을 대피시켜야 돼. CPSR을 이 SPSR에 대피시켜요. 백업시켜. 지금 하드웨어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걸 대피시키지 않으면 안 돼. 왜? 왜냐하면 나중에 동작 모드를 바꿀 거잖아요. CPSR의 Mbit을 IRQ 모드로 바꿀 거예요. IRQ 모드. 바꾸기 전에 IRQ 어떤 모드에 있었는지 백업을 해놔야 되거든. 여기다가 오버라이트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아올 곳의 주소. 요 위치를, 요 위치, 돌아올 곳의 주소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요 링크 레지스터에다가 14, 그렇죠? 돌아올 곳의 주소를 저장을 해야 돼. 요 두 번째, 돌아올 곳의 주소.
근데 이거는 하드웨어밖에 알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인터럽트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거든. 그래서 내가 키보드 언제 칠지, 내가 마우스 언제 움직일지 컴퓨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에이싱크로너스한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CPU만이 알고 있어. 이 위치를. 하드웨어만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링크 레지스터에 하드웨어가 저장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모드 IRQ. 그 다음에 요거는 CPSR의 IBit을 1로 세팅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IBit을 1로 세팅한다는 거는 뭐냐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중에 CPU가 처리하는 중에 더 이상 인터럽트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 CPU에 요 IRQ를 통해서 인터럽트가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 지금 바쁘다는 거지. ISR 처리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안 받겠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드웨어 세팅해요. 일단 안 받겠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카운터를 요 IRQ의 경우는 18번지. 물론 벡터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18번지로 막 바꿔줘요. 그러니까 아까 요거를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하드웨어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드웨어가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드웨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걸 느끼셔야 돼. 이걸 그냥 외우는 거는 그렇게 좋은 어프로치는 아니에요. 이해도 못하고 그냥 외우겠다. 그거는 좋은 어프로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만 돼요. 요거를 하드웨어가 하고 그럼 나머지는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하는 일은 아주 최소한의 일만 해주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일만 하드웨어가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소프트웨어가 할 일은 뭐야? 여기 아마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1번 과정에서 이런 일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PC를 이렇게 바꿨으니까 18로 벡터 테이블을 참조해서 요 브랜치 ISR 요거 IRQ ISR를 실행을 하는 거지. 그렇죠? 요 실행되고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그러면 우리 핸들러로 이제 브랜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핸들러에서 처음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처음에 여기 우리가 그 키보드 쳤으면 키보드를 그 키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코드 전에 이제 컨텍스트를 푸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요 ISR에서 우리가 요 레지스터들을 건드릴 거니까 GP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 그 전에 건드리기 전에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메인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거 얘를 푸시 스택에다 R0부터 R12까지를 스택에다가 푸시해주고 대피시키고 스택에다가 대피시켰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죠. 뭐 이렇게. 그렇죠? 마음대로 사용한 다음에 마지막에 팝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그렇죠? 보전 R0부터 R12까지를 이제 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푸시하고 이제 팝.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인터럽트 된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3번에서 어떤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야 되냐면 3번에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R0부터 R12까지는 소프트웨어가 팝을 해줬으니까 이 상태 그대로 보존이 됐으니까 다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거는 요 CPSR 요거 반대로 해주면 되겠네. 요거 세이브 해놨으니까 요거 반대로 SPSR 대피시킨 놈을 다시 CPSR로 카피해주고 그 다음에 돌아올 곳의 주소를 요
링크 레지스터에 저장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제 링크 레지스터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PC에. 이거는 이제 요거는 얘를 위해서 해준 거고, 그렇죠? 요걸 위해서 해준 거니까 요것만 해주면 돼. 돌아올 때. 그렇죠? 3번에서. 그러면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그 상태 그대로부터 다시 쭉 시작하는 거예요. 메인.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하드웨어는 어떤 작업을 하고 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지. 돌아올 때는 이걸 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SPSR 모드 요거 보면 그 여기 동작 모드별로 볼까요? IRQ 모드 보면 여기 SPSR 레지스터 따로 있어요. CPSR이 있고 Current Program Status Register. IRQ 모드에서 사용하는 SPSR이 따로 있고 FIQ 모드에서 사용하는 SPSR이 따로 있고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사용하는 SPSR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갈 때 요거 이렇게 갈 때 IRQ가 발생했으면 여기다 세이브하는 거예요. SPSR, IRQ 뭐를 CPSR을 여기다 세이브하는 거죠. 대피시키는 거죠. 그다음 동작 모드별로 보시면 요거 우리가 슈퍼바이저 뭐 IRQ, FIQ를 할 건데 R13과 R14 전용으로 있어. 각 동작 모드별로. 슈퍼바이저 모드에 보면 R13, R14가 전용으로 있고 나머지는 공유예요. R0부터 R12까지는 공유. 공통적으로 다 사용하는 FIQ만 빼고 IRQ 모드에도 R13, R14가 따로 있어요. 자기 전용으로 나머지는 공유를 하고 있고 그렇죠? 스택 포인터, 링크 레지스터 따로 있는 거죠. 네, 됐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데모 하기 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야 될까? 이게 조금 또 헷갈리는 부분인데 만약에 팝까지 했고 그 다음에 돌아오기 위해서 두 가지 이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만약에 이런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move pc lr 이렇게 하면 이거는 lr을 pc에다가 저장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할 수 있겠네. 얘는. 하지만 얘는 안 하는 거죠. 얘는 어떻게 해? 얘는 못하죠. 이것만으로는. 그래서 요거까지 하는 인스트럭션이 아주 간단하게도 일단 S만 붙여주면 돼요. S만 이렇게. 이게 조금 또 헷갈리는 부분인데 우리 초반에 우리 중간고사 보기 한참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요거 이런 거 공부하셨죠? 우리 공부했었죠? add R0, R1, R2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뭐. 더해서 이따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R0는 R1 더하기 R2 근데 만약에 S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S가 있으면 플래그 업데이트죠. ngcb 업데이트 플래그 업데이트 S가 있으면 그렇죠? 근데 요 S와 요 S는 다른 건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룰이 뭐냐면 데스티네이션이 그렇죠? 지금 move 일단 써볼게요. PC LR 데스티네이션이 PC예요. 그러면 요 S의 의미가 달라요. 데스티네이션이 PC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연산이에요. PC를 바꾸는 거는
PC를 바꾸는 건 뭐예요? 막 점핑하는 거잖아요. 브랜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저기로 막. 그렇죠? 해커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우리가 원하는 해커가 원하는 PC로 이렇게 바꿔갖고 점프하게. PC가 데스티네이션이면 그때 SA면은 요거예요. 요거를 해라. 하드웨어가 요걸 해줘요. 근데 만약에 이런 코드를 짜면 어떤가요? 그럼 똑같이 add s pc lr 0 이렇게 썼으면 add네요. add s. 근데 데스티네이션이 PC야. 그럼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첫 번째 PC를 업데이트 뭘로? LR 더하기 0으로. 0은 뭐 0 더해놓으면 안 하니까 LR을 PC로. 그 다음에 CPSR 업데이트 SPSR을 갖고 이거를 해요. 이 S가 플래그만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CPSR 전체를 업데이트해요. 뭘에서부터? SPSR에서부터. 그러니까 익셉션에서 인터럽트에서 리턴할 때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해야 돼요. 이런 명령어. 당연히 이 데스티네이션은 PC죠. 데스티네이션은 PC여야 돼. 거기다가 S를 붙이면 SPSR을 CPSR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함수에서 리턴할 때는 어떻게 했어? 함수에서 펑션 콜을 했어. 거기서 리턴할 때. 함수에서 리턴할 때. f에서 리턴할 때. move PC LR 이렇게 썼잖아요. S 없이. S 없이 썼잖아요. 근데 exception에서 리턴할 때는 interrupt에서 리턴할 때는 S를 붙여요. S. 그러면 이 동작을 하나 더 해주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에 보면 여기 이런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야 돼요. 네,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여기 요 코드예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요 코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요거 집 코드고 프로젝트 제가 만든 거거든요. 요 인스트럭션은 요것도 그 인스트럭션에서 좀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MRS, MSR 세 가지인데 CPS 요거도 여기 있거든요. MRS 이거는 상태 레지스터 CPSR을 읽고 뭐 쓰고 할 때 사용하는 인스트럭션이에요. MRS 상태 레지스터에서부터 R 제너럴 퍼포스로 MSR은 반대 제너럴 퍼포스에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로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동작 모드를 바꾸고 싶을 때 CPSR의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CPSR에 이런 거를 바꾸고 싶을 때 모드라든지 I, 뭐 F 이런 걸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면 돼요. 요거는 저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면서 해볼게요. 키고 보드를 디버그 런치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디버그 네, 여기서 이제 스탑을 하고 이거는 지금 V바 그렇죠? 벡터 베이스 V바 레지스터를 바꾸는 거죠. 여기 레지스터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R0부터 R15까지 요것만 주로 봤는데 그 외에도 CPSR 외에도
뭐 유저 모드, 그렇죠? 뭐 FIQ 모드에서 제공하는 레지스터들. R8에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 FIQ 모드에서는 R8부터 R14까지 이렇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전용 레지스터를 제공하잖아. 요거 R8부터 LR까지 전용.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뭐 동작 모드별로 있고, 그다음에 CP 코프레서 15를 보시면 V 바가 어딨더라? 여기 V 바가 이게 코프레서 15를 얘기하고 12인가요 아마? 12. 아 여기 있네요. 저 V 바. 지금 현재 V 바가 이걸로 세팅돼 있어요. 1, 0, 5개. 요걸로 세팅돼 있어. 그런데 걔를 우리가 바꿀 거예요. 뭘로? 얘로. CSD 벡터 테이블.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컴파일 됐으니까 요거를 보시면 1005A0에 위치했네요. 제가 만든 벡터 테이블 5A0 그거 기억을 하세요. 5A0 그 뒤에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5A0 요게 바뀌겠죠. 여기 아마 5 요걸 하면 바뀌죠. 5A0 그죠? 5A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CPU가 이제 아는 거예요. CPU 벡터 테이블 시작 주소는 5A0이다. 그렇죠? 요거 시작 주소 요걸 이제 사용하는 거구나. 이제 아는 거죠. 그다음에 요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는 지금 그냥 그 예제를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MRS와 MSR을 사용해서 동작 모드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냥 슈퍼바이저 모드로 바꾸는 코드 따라가 보시고 이거 바꾼 이유는 스택 포인터를 세팅하기 위해서. 어떤 스택 포인터? 요거. 여기 보시면 여기 동작 모드별로 스택 포인터가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슈퍼바이저 모드의 요 SP 스택 포인터를 셋업하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13으로. 바꾸고 스택 포인터를 셋업했죠. SVC 탑 스택. 여기 보면 요거 스택을 1KB 스택을 제가 이렇게 리저브를 했네요. 그 다음에 CPS라는 명령어는 지금 이렇게 제가 복잡하게 해서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5개의 명령어를 사용해서 동작 모드를 바꿨는데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암에서 요 CPS라는 명령어를 따로 제공해요. 보여드리면 Change Processor State CPS MRS 여기 있네요. CPS Change Processor State라는 명령어를 인스트럭션 사용해서 동작 모드를 바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CPS 13으로 하면 그 CPS 아래 M 비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M 필드를. 그러면 SVC. 그 다음에 요렇게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면 이건 뭐냐면 10은 유저 모드로 바꾸는 거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 0, 4개는 유저 모드예요. 유저 모드로 바꾸고 interrupt enable 그래서 IF bit을 enable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빨간색으로 한 것처럼 그 AIF를 0으로 세팅하는 거지. enable이니까. 왔다 갔다 해서 요 AIF 요거를 0으로 세팅하면 interrupt를 enable 하는 거잖아요. I normal interrupt, F는 fast interrupt enable. 그래서 CPSR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CPSR 레지스터에 원하는 필드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제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네요. 제가 F5를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F5를 누르면 이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니까 아까 그 암이 정한 그 프로토콜에 의하면 08번지로 바뀌어요. 요거 08 여기 시작부터 08 0 0 4 8 08 08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프레스가 얘를 바뀔 거예요. PC가. 볼게요. F5 일로 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브랜치니까 이거는 뭐 그냥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게 푸시 서비스 루틴에서 스택에다가 컨텍스트를 푸시 대피시키고 R0부터 R12까지 메인에서 이쪽 메인에서 뭔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뭐 간단한 예제니까 LED를 그냥 톡을 시키는 예제예요. 톡을 시키고 그다음 팝하고 푸시하고 스택에 푸시 스택으로부터 팝 해볼게요. 그러면 LED가 켜지고 그리고 스택으로부터 다시 리스토어 다시 그 상태 그대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리턴 인터럽트로부터 리턴이잖아요. 그래서 move s를 썼죠. 여기. 함수로부터 리턴이 아니라 s s 리턴하면 여기로 가죠. svc 바로 밑에 forever니까 그렇죠? 브랜치 다시 일로 가서 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걸리고 다시 일로 가고 푸시하고 LED 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팝하고 인터럽트에서 리턴 일로 가고 다시 계속 이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코드. 이렇게 돼요. 예,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한번 그냥 테스트로 얘를 한번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한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은 얘를 실행하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무슨 일이 발생할지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가 정한 테이블이 아니라 그럼 뭐 다른 테이블이 있나? 볼까요? 한번 컴파일하고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 V바 우리가 이걸 바꿨는데 아까 1, 0, 5개였었어요. 처음에 1, 0, 5개 원래 값이 글로 점프를 하겠죠. 그쪽으로 거기에 뭐가 있을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됐네요. 이거를 다시 다운로드하고 여기서 됐는데 이거만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 F5를 누르면 일로 가요. 누군가가 벡터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 누군가가 자이링스 이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게 이제 부팅하는 코드예요. 쭉 여기서부터 리셋 걸리면 요 부팅부터 시작해서 부트가 어디 있겠죠? 그렇죠? 부트 V V 컨트롤 C V 없나요? 어디? 여기 아닌가? 딴 데 있을 수 있겠네요. 이 파일이 아니라 하여튼 요 어떤 부트 코드가 있어갖고 그걸 실행한 다음에 요 메인에서 스탑을 하게 한 거죠. 왜 스탑 했냐면 브레이크 포인트 여기 21 라인
메인 여기 펑션 메인 브레이크 포인트 셋업이 돼 있으니까 메인에서 쓰게 돼 있죠. 스탑.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메인 가격 오기 전에 뭔가 부팅 코드가 실행이 된 거예요. 자이링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칩을 만든 회사에서 만든 코드가 실행이 된 거죠. 이거를 다시 F5를 하면 아까 SVC 핸들러 우리가 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짠 게 아니라 자이링스가 제공하는 코드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걸 뭔가를 해요. 이렇게 하고 뭘 하는데 뭐 하다가 뭔가 하여튼 이상하죠. 뭐가. 네, 다시 예, 그거는 이 파일에 있네요. ASM vector.s 자이링스가 제공하는 이 코드. 여기에 이 코드네요. 뭐 혹시 암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회사에서 뭐 이쪽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하면 이런 코드를 한번 보는 것도 이 코드 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코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코드 레퍼런스로 참고를 할 만하죠. 이런 걸 좀 보면. 네, 여기까지 있고 오늘은 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이상 나가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없고 해서 이 정도에서 스탑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예,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그 인터럽트 핸들러를 짤 때는 하드웨어가 하는 일을 아셔야만 돼요. 왜냐면 그 일 외에 하드웨어가 하는 거 외에 모든 거를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니까. 하드웨어가 하는 거를 모르면 이제 미스터리가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뭘 해야 되지? 감을 못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 레벨 코드는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야 뭐 펌웨어 같은 것도 제대로 잘 알 수 있는 거고. 왜냐면 펌웨어라는 게 그거잖아요. 로우 레벨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하드웨어를 직접 건드리는 코드를 짜는 거거든요. 직접 건드리는 코드. 하드웨어 모르면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굿뉴스는 뭐냐면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뭐 ISR을 실행해야 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있는 것만 다르다. CPU에 따라서. 하나의 CPU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나머지 CPU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의 CPU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뭐 기계적으로 뭐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별로. 메커니즘이야 그게 그거거든요.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질문 없으신가요? 예, 예, 과제, 예, 하시죠. 네, 오늘 그 레지스터를 보관하고 이제 뭐 복원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예,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요. 그 저희 과제할 때 어셈 코드에서 C 코드 호출하려면 이제 레지스터들이 그 C 코드 안에서 뭐 오버라이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다시 사용되면서 이제 뭐 R0나 뭐 R1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C 코드 안에서 이제 재사용이 되면서 리턴을 하면 이제 사용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컬옵션이 되는 거죠. 저장하려면 네, 푸시하고 팝 이런 거를 배웠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배운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여기 뭐 프로페셔널들 있잖아요. 여기 파워포인트 거기 썸 보시면은 콜링 컨벤션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보시면 여기 있네. 콜링 컨벤션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규먼트 콜러에서 그러니까 여기 콜러와 콜리 부르는 함수를 부르는 함수와 콜리 불리는 함수. 그렇죠? 누군가가 얘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를 때 이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 될 텐데
아규먼트 어떤 레지스터를 통해서 아규먼트가 전달되는지. 여기 보면 암의 콜링 컨벤션에 따르면 R0부터 R3까지를 사용해서 여기 아규먼트를 패스를 해요. 그리고 요 리턴 할 때 그러면 부른 놈한테 요 계산 결과를 전달해 줘야 될 거잖아요. 전달할 때는 뭘 사용하냐? 여기 있죠. 리졸트. 또 R0에서 R1 두 개를 사용한다. 그럼 만약에 이 전달할 아규먼트가 여기 4개 레지스터라고 했는데 10개면 어떻게 되나? 그럼 스택을 사용해요. 이거 외에 또 스택. 여기 4개만 전달할 수 있으니까.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되게 많은 데이터를 리턴하면 스택을 통해서 그 콜러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콜링 컨벤 그거 외에도 콜링 컨벤션에서 보면 어떤 레지스터는 콜러가 세이브하고 스택에다가 어떤 레지스터는 콜리가 세이브한다고 돼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C 컴파일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콜러가 세이브하는 놈 레지스터, 콜리가 세이브하는 레지스터 그런 거 한번 검색을 좀 해보세요. 아니면은 뭐 그냥 아, 네. 아니면은 그냥 전부 다 세이브 해놔도 되지 뭐. 그렇죠? 난 그거 제가 세이브 안 하고, 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은 그건 이제 스탠다드 콜 같은 걸로 바꿔서 하면은 제가 레지스터를 보관 안 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콜을 하기 전에 푸시를 다 해버리면 네. R0부터 R12까지 예를 들어서 그걸 스택에다 푸시를 해버리면 그리고 돌아와서 팝을 해버리면 푸시와 팝을 해버리면 하면 뭐 그 커럽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혹시 뭐 C 코드에서 컴파일러가 어떤 레지스터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싸리 그냥 전부 다 세이브 해버려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배우진 않았는데, 이제 과제를 하다 보니까 레지스터가 계속 부족해져서 그냥 이렇게 세이브 하도록 그냥 코드를 짜서 제출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셈블리에서 f라는 함수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무슨 뭐가 있다라고 그 전에 푸시 뭐 R0, R12 미리 푸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콜을 하면 그리고 쭉 실행하고 돌아와서 팝 그러니까 여기 푸시 전부 다 세이브를 하면 그리고 팝하면 그러면 뭐 안전한 거니까요.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가 되는 거니까 스택에서 팝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굳이 뭐 C 컴파일러가 여기서 어떤 거를 뭐 세이브 해 주는지 그런 거 굳이 뭐 고민하지 않아도 왜냐면 지금 클래스이기 때문에 뭐 프로페셔널 코드를 짤 때는 얘가 콜러잖아요. 얘가 얘를 부르잖아요. 콜러. 얘가 세이브한 레지스터 그리고 얘가 콜리가 세이브한 레지스터 그걸 구별해서 해야 좀 더 옵티마이즈된 코드를 짤 수 있지만 지금 예제에서는 그런 거 귀찮아 따르기 귀찮아 다 세이브 해놓고 다 팝하고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예.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 언어 코드에서 그 값들을 다 리턴해주는 아니요, 이거는 푸시라는 건 스택에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메모리에 이게 이 인스트럭션은 이걸 하면 R0에서 R12까지 푸시를 그죠? 푸시 메모리에 대피 그다음에 이건 반대 동작 팝은 대피시킨 놈을 다시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택에다가 메모리에다가 대피시키는 거니까 C코드하고는 상관없잖아요. C코드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수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